자, 지난 시간엔 송대리가 원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았었죠? 네, 저비용 구조를 위해서는 원가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팀장님, 저희는 상무님으로부터 가치공학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개론적인 이야기만 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어제는 사업개발팀에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묻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뭘 그렇게 조바심을 내나요? 기초 개념이 있어야 가치공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도 벌써 네 번째 자리인데 아직... 그래서 오늘부터 가치공학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었죠. 어머, 맞아요. 네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공학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었죠? 네, 그래요. 오늘은 먼저 가치공학의 탄생 동기와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오늘 우리는 V의 탄생 동기와 개념을 이해하고 V에서 말하는 가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V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치공학이 탄생한 동기부터 살펴봅시다. 1947년 미국 지휘에서 발생한 성면 사건이 가치공학의 탄생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2차 대전 직후로서 창고에 깔개로 필요한 성면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때 전문업자에게 상의한 결과 그 목적에 알맞은 대체품을 값싸게 입수할 수 있었으나 소방법에 성면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건 때문에 그 대체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재료나 방법 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이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코스트가 싸진다는 사실을 알고 제품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지휘사의 마일즈를 중심으로 제품 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VA라고 명명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 VE, 가치공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치공학은 원가 절감 기법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이나 설계 단계에서도 적용되어 가치 개선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제품에서뿐만 아니라 공정이나 프로세스, 사무 조직과 같은 소위 소프트웨어에도 VE의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휘사의 성면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요구는 무엇인지 파악한 점, 재료 전문가의 지혜로 문제를 쉽게 해결한 점, 성면 재료를 종이 재료로 바꾼 점, 규정을 바꾼 점, 기능이 같은 값싼 종이 불연제를 파악해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 혁신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가치라는 것은 인간 가치, 환경 가치, 경제 가치 등을 말하며 코스트를 절감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킬 때 가치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살펴볼까요? 맨 처음 1947년에 마일즈로부터 명명되어진 VA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코스트를 절감시키는 타입으로서 기능 자재 구매, 원가 절감, 기능에 입각한 코스트 다운 등의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1954년에 국방성에서 코스트는 그대로 두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V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조달품 전반의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VI, VM 등으로 개념이 확산되었으며 마케팅에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987년 삼성전자에서 그룹 가치공학, 즉 GVE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코스트 다운과 기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품 기획부터 고객 만족까지 전반에 걸쳐 가치 향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 성면을 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가치공학의 효시라는 거죠? 그렇죠. 저렴한 대체품이 있는데도 규정 때문에 사용을 못할 뻔했으니 당연히 규정을 바꾸고 원가를 절감할 방법을 찾았어야겠죠?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팀장님, 어떻게 해서 가치공학이 시작되었는지는 알겠는데 아직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가치공학의 정확한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치공학이란 차별화된 가치를 발굴하고
동시에 원가를 절감시키려고 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치 혁신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인 디자인, 성능, 신뢰성, 납기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기능과 사양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과 불필요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 분석을 통해 최저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달성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인 것이죠. 팀장님, 그런데 가치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요. 네, 저도요. 가치 혁신, 가치 공학, 가치 창조. 계속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치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런 중요한 것의 개념 이해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군요. 그럼 이번엔 가치라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사물의 중요도, 값어치, 효용 혹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용과 만족의 견지에서 사물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인정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치란 사용 가치와 매력 가치를 합한 것으로서 총 기능 대비 기능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가치는 보통 사용 가치, 매력 가치, 희소 가치, 교환 가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잘 안 된다면 우리 주변의 제품들로 가치를 구분해 볼까요? 넥타이는 기본적으로 감성적 가치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기능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낭비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죠. 망치는 대부분 기능 가치 중심으로 제품을 구입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성적 가치와 낭비적 가치도 분명 포함하고 있습니다. 넥타이 핀은 반대로 감성적 가치를, 단추는 기능 가치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치 요소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소비자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적 품질로 구분하는데, 이때에는 제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매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매하는 이론적 품질의 경우에는 제품이 불만족스러워도 소비자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의 비용을 따지지 않고 만족스러울 경우, 바로 구매하는 매력적 품질의 경우에는 특수층을 지향해서 제품을 만드는 품질 요소입니다. 송대리, 이제 가치의 개념이 이해가 되었나요? 네, 팀장님. 결국 가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의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다면 가치공학에서의 가치는 어떤 개념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가치공학에서 말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VE의 목적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소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확실히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되도록이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죠. 즉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에 비해 지불하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되면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얻는 만족에 비해 지불하는 비용이 많다면 구입하거나 의뢰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의뢰할 때에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와 그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하게 되며, 여기에서 한 가지 가치 개념이 발생합니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정도이며, 지불하는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고 사용하기 위한 코스트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 가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VE에 있어서의 가치 개념입니다. 또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은 사용 기능과 귀중 기능으로 나뉘어지며, 그것을 취득하고 사용하기 위한 코스트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기능이 펑션, 코스트가 코스트, 가치가 밸류이므로 각각의 머리 글자를 쓰면 이 식은 간단히 아래 공식과 같이 되겠죠. 이것은 VE의 가치 개념 공식으로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가치 향상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능 달성에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조명 스탠드보다 밝고 수명이 긴 것은 현재와 같은 코스트로 제공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는 약간 높아지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은 그 이상으로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있는데, 기능의 향상에 의하여 고객에게 주는 만족도의 증가분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증가분보다 훨씬 큰 것이라면 가치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보다 코스트는 약간 더 들지만 시각 표시가 추가되고 조명도나 디자인 등이 대폭 향상된 조명 스탠드가 잘 팔리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기능의 달성 정도로도 충분히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그것을 확보하면서 기능 달성에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적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은 기능을 지닌 조명 스탠드를 보다 싼 코스트로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기능의 달성에 필요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적게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요망되는 가치 향상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하여 시각 표시가 되어 있거나 조명도, 디자인 등이 향상된 조명 스탠드를 현재보다 싼 코스트로 제공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가치공학에서 말하는 가치에 대해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잘된 가치공학의 표본이다 이거죠? 그새 아는 척하기는.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치공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네. 가치공학에서 생각하는 가치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측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 개선을 도모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치공학입니다.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 역할 같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입하는 것이므로 기능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구입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더니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제품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가치공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동기는 고객이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VE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객의 요구는 설계 부문에 피드백이 되어 수정되지 않으면 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VE는 물건을 떠나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추구함으로써 그 물건의 불필요한 군사를 빼내가는 원가 절감을 위한 유효한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으나 모두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고 또 증산에 의하여 원가를 내리고 판매량을 늘리는 것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나머지 방법은 원가 절감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원자재, 인건비, 영업개발비 등 절감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을 마친 소감이 어때요? 알아야 할 내용이 많으니까 부담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 중 키포인트를 돌아가며 정리해 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치공학의 발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